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일부입니다. 봄이 와도 새들의 합창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경고한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상황 속에 산업은 발달해왔고 동시에 기후와 환경은 파괴돼 왔습니다. 유해물질 다루는 공장들은 사고가 나면 그 자체로 환경과 우리 삶에 직격탄을 날리죠.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다간 들판과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오직 침묵만이 감돌 날이 올지 모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 환경을 산업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힘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 만나봅니다. 선생님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앵커가 주목한 소식입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이 선생님 찾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수도권만 예를 들면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휴대전화나 공공 IPN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은사님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은 선생님 성함을 검색했을 때요, 이 소속 학교와 학교 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 하는군요. 포털 검색창에 스승찾기라고 입력하면 각 교육청마다 관련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단, 선생님 개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는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비체커의 Let's Twist Again 첫 곡이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대리운전 1644 그 서비스 꼭 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들은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우선 환경 관련한 거의 모든 일을 하는데요. 네.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또 해외 수출도 중소기업들 도와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친환경 제품 인증이라든지 기술 인증을 해주고 친환경 생활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예. 자, 지난해 이맘때쯤이면 그 가뭄 때문에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봄 가뭄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름이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요즘 더운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좀 기후변화에 영향이 있나요? 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요즘 낮에 너무 더워서 지난 주말에 선풍기도 꺼내고 차 에어컨도 잘 점검을 했거든요. 네. 예. 자, 이렇게 여름이 좀 빨리 다가온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우리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후 변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그 기후라는 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씨라는 것이 예. 어떻게 좀 변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기후 변화는 어떤 겁니까? 예, 우리가 기후가 변할 때 평균적인 기온이라든지 평균적인 기후가 있습니다. 예. 그 폭사에서 변화하면은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 평균이 변화할 때 다시 말해서 그 폭 자체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예.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기후라고 하면은 기온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하고 연결되니까 네. 사실은 기후하면은 기온, 바람, 비, 습도 모든 것이 같이 변하는 그런 것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뭐 기온, 습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진 개념이 바로 기후인데 인간 활동하고 아무래도 좀 상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기후변화 원인이 태양 활동의 변화 같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석탄, 석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화석 원료 사용과 같은 인간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뭐 거의 모두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한 수준까지 간 건가요? 지금 점점점 빠른 속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무려 0.75도가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앞으로 또 100년 이후에는 한 3도, 4도 뭐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살이 있지만 이렇게 더 빨라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되게 빨라지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 1도, 2도 올라가는 게 사실 그 숫자 자체는 작지만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도 체온이 한 0.3도 정도 올라가면 몸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예. 또 1, 2도 올라가면 아예 알아눕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1도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만년설이 더욱 녹아진다든지 홍수 가뭄이 대단히 빈번해집니다. 예. 2도만 상승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온대지방이 사막화가 돼버립니다. 또 몰디브 같은 나라는 섬나라는 잠겨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왜 그 미국에서 여름에 막 눈이 오기도 하고 막 기후가 변화됐다, 엘니뇨다, 뭐 슈퍼 엘니뇨까지 나왔다 이런 뉴스들 많이 제가 보도한 바도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결과물들인 건가요? 예, 이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슈퍼 엘니뇨가 기후변화의 영향일 것이다 하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뭐 이 한 가지 슈퍼 엘니뇨 현상뿐만 아니라 현재 어쨌든 가뭄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아지고 심해지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홍수가 많아지고 심해지고 이 기후변화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기후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이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또 쭉 다시 한번 점검을 했는데요. 네. 그냥 단어만 열거하면 산불, 호우, 병충해, 열대야, 황사, 오존, 전염병, 폭설, 아이고. 해수면 상승, 적조, 물 부족, 폭염, 산사태, 그 생물종 다양성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 많은데 이 각 지자체들이 여기에 일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와, 이게 다 뉴스거리인데요, 진짜. 예, 예를 들어서 이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하면은 생물들이 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 종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꽃가루 같은 경우 꽃가루 농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예. 지금 없어지니까 꽃가루 농도를 높여서 종을 더 많이 번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알레르기 환자가 증가하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혹은 너무 적게 온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영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과일만 하더라도요. 예. 예를 들어서 밀감이나 한라봉이 제주에서 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거제도나 나주로 옮겨가고 있어요. 오징어도요. 동해안이나 울릉도, 속초 여기서 많이 났는데 요즘은 예. 태안반도에서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결과인 거군요. 예, 왜냐하면은 북극 물이 녹아서 가지고 거기 동해로 흘러오거든요. 찬물이 오니까 오징어가 따뜻한 서해 쪽에서 더 많이 오른쪽에는 많이 안 잡히고 서해 예. 쪽에서 많이 잡히죠. 예. 제주도 용머리 해안에 침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예. 짧아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다 듣다 보면은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예.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50년에 한국이 연평균 이대로 간다면 예. 연평균 그 기온이 3도씨 정도 올라갈 거라 이렇게 봅니다. 2050년경에.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죠. 예. 그러면은 전국이 이제 아열대권 계절이 됩니다. 겨울이 거의 없고요. 예. 또 서울 날씨도 일본 오키나와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자연슬 스키장도 1월에는 영하 날씨가 거의 없어서 폐쇄되죠. 예. 2100년도 가면은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약 1m 정도 상승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해수면 10cm도 상당한 건데 1m면 대단한 거죠. 그 피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그런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2050년이면 제가 한 60대, 70대쯤인데 그 나이세요? 겪을 수 있는 거네요. 3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는 게. 예. 그러면은 이거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CO2를 줄이는 것이 주요 대처 방법인데요. 그것 중에서도 제도적인 방법과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부터 보죠. 그럴까요? 예.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 개도국에 CO2 배출을 적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이 지원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 예. 또 우리가 전기차 같은 거 보조금도 지급을 하잖아요. 이렇게 예. 전기차 많이 쓰게 하기 위한 거죠. 또 친환경 제품 구매 활동을 하면은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예. 인센티브도 많이 주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도화돼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것에 저는 더욱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예. 자,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이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주식을 사고 파는 정도의 그런 거래소가 이제 형성되죠. 부산에 있죠, 지금.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냐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공장이나 국가에다가 너희들은 탄소를 1년 동안 이만큼 배출해 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 그렇죠. 네? 100을 줬는데 여기서 탄소 배출을 줄인 투자를 해서 80만 배출했다. 예. 그러면 권리가 20이 남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20은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배출할 수 있는 그 량을 예. 사고 파는 거죠.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용 때문에 더 줄이게 되고 예. 탄소 배출이 좀 저감될 것이다. 예. 이거군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만약에 못 지키면은 예. 과징금이 몇 배 되거든요. 예.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 저탄소 인증 제품이란 게 있다면서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탄소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예. 뭐 강제할 수는 없는데요. 국민들이 이제 친환경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예. 폐기하고 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제품 단위당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줄였냐 예.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인정을 해준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 CO2 마크도 찍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걸 제품 살 때 좀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친환경 위장 제품도 있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친환경 위장 제품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 보통 마트에 가셔가지고 제품을 고르실 때 친환경, 에코 뭐 이런 그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문구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 믿고 사게 되죠. 근데 그중에 반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위장한 제품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데도 예.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방용 플라스틱 용기가 예. 시험 성적서, 그러면 우리한테 시험 받은 성적서를 보면은 실제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제품에는 환경 호르몬 프리, 그 무독성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이거 이게 완전 위장이네요. 전형적인 친환경 위장 제품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다. 조금 고차원적 위장 제품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접착제에 예.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표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라고 하는데 VOC가 검출되지 않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이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경우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미검출된 제품이라고 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꼼수를 약간 부려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아파트도 예. 위장 사례가 있어요. 나무 심고 지오 할 때 고 있죠. 탄소 예. 배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건강한 땡땡땡 아파트다 이런 문구가 사용했는데 예. 그런데 건축법에 따르면은 이 아파트는 이런 조경을 설치하는 게 법적인 강제 준수사항입니다. 어차피 지켜야 할 것 자기들이 친환경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군요. 생색내는 거죠. 예. 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올해부터요, 그 환경오염 사고로 피해를 국민들이 입으면 그 신속하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서요? 예. 그동안에는 우리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사고를 낸 사업자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그 환경오염 피해 구제제도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요. 예. 환경오염 사고를 좀 신속히 구제하고 예. 또 피해 구제의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오염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화학 공장에서 예. 화학물질을 누출시킨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처리업자가 쓰레기를 갖다가 예를 무단을 방출한다든지 예. 혹은 또 정유회사 석유 탱크가 펑크나서 땅에 오염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사고들입니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예,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인가요? 예,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올해부터입니다. 1일부터. 예. 올해 뭐 7월부터라고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예, 그 예.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기는 또 예. 이제 올해 안에 어쨌든 예, 해야 되는 지금 거고.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환경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있어도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를 국가가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이라든지 장의비, 유족보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예. 이것도 환경오염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보완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취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원에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구제 접수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해서 구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은 기술원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응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환경오염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또 새로운 제도도 개발하고 있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실 말씀 전해 주시죠. 예,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환경하면은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고 그럽니다. 그 무슨 예. 말이냐면은 개인적으로 아무리 보호를 해도 개인적인 이득이 안 돌아가고 공공으로 돌아가고 예. 또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환경 오염을 시켜도 내한테 피해가 안 오고 공공이 피해가 받으니 뭐 내 개인적인 이득과 손해가 없으니 그냥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환경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 개인이 환경을 피해시키면 점점 더 코스트를 물고 자기가 비용을 치러야 되고 또 내가 환경을 보존하면은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내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환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신다든지 또 건강도 챙기실 것 같으면은 예. 우리 기후변화나 환경의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좋은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을 듣는 즉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금이라도 환경이라는 빠르지 게 않습니다. 환경이라는 게 뭔가 예전처럼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고 내 삶과 내 이웃의 내 가족의 삶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예.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예. 그런 요소가 됐다라는 점 말씀을 나눠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김용주 원장이었습니다.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요 며칠 광고가 더 붙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아,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 또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어 S.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인천시를 탐방해 보겠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가 어떤 행정을 하고 있나 했더니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을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작년 7월부터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 개발에 착수해 지난 4월에 완성했습니다. 한국 최초 인천 최고 상징 아이콘은 고인돌 파양만 대장경 같은 그 한국 최초인 인천의 대표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해 인천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자 만들게 됐습니다. 네. 시민들의 그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해서 수상작을 선정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은 전문가의 보완 작업을 거쳐서 최종 디자인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그 인천에서 나온 어떤 인천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한국 최초인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한국 최초로 인천의 최고 상징 아이콘을 개발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한국 최초인 그 인천 아이콘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인천의 이미지와 홍보를 위해서 적극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네, 이번에 개발한 아이콘은 그 도로나 광장 등의 공공시설물과 문화재 안내판, 시티투어 버스 같은 그 관광 상품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 또한 그 인천시의 그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아이콘을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다운받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의 그 많은 이용을 바라겠습니다. 사실 인천하면 그 서구 문물이 들어온 개항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네. 어떤 인천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 개항장 문화지구 있잖아요, 인천에. 네, 예, 예. 거기서 뭐 페스티벌 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이틀간 인천 중구의 인천 아트 플랫폼 야외광장 주변에서 개항장 문화지구 근대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는데요. 계양장 문화지구 일대의 전시관, 박물관, 공방의 운영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방문객들에게 전시, 공연 등의 볼거리와 계양장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체험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페스티벌에는 근대시대의 계양장 사람들이 입던 그 옛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이벤트가 열리고요. 예. 야간에는 그 건물 외벽에 설치한 다양한 LED 조명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 도자기 한지를 이용해서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동네 박람회와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만국 야시장도 열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10월까지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각종 공연과 또 테마 시장을 구경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일요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등도 펼쳐질 예정으로 인천 중구 그 아트 플랫폼에 들리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 중구 아트 플랫폼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금연 확대를 위해 금연 체험 대전을 마련했다고요? 네. 5월 31일은 제29회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우리 시는 그 흡연의 폐해와 또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5월 28일 토요일에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 공연장에서 금연 체험 대전을 개최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오전 식전 공연을 시작 후에서 기념식과 걷기대회가 펼쳐지고요. 오후 4시까지는 39개의 금연존과 건강체험관을 운영합니다. 걷기 대회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걷기대회는 11시부터 1시간 동안 월미산 둘레길 2.3km를 함께 걸으며 금연 그 실천 의지를 다지는 행사인데요. 예. 걷기 코스 곳곳에 금연 홍보 메시지를 설치해서 흡연 예방과 또 담배 위해성을 홍보하고 특별히 그 관광 해설사가 함께해서 월미공원의 유래와 현황도 설명을 합니다. 또한 그 월미도 문화의 거리 학 공연장 주변에 설치된 금연존과 건강체험관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데요.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그리고 금연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 체성분 측정이나 혈관 나이 검사 같은 간단한 그 건강검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들과 함께 와도 지루하지 않게 스티커 타투나 페이스 페인팅 등 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요. 네. 떡매치기와 전통엿 같은 그 먹을거리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자를 주신 분이 있는데 저랑 동지네요. 다이어트 동지요. 와. 채식 다이어트 중입니다. 7344번님. 채소는 뭐라고 하나요?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인기 많은 채소가 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네. 자, 좋습니다. 채소를 뭐라고 하죠? 네. 채소를 중국어로는 蔬菜. 蔬菜. 한 번 더. 蔬菜. 蔬菜. 그렇죠. 우리 가수 가운데 슈라는 분 계셨잖아요. 네. 그분처럼 슈라고 발음하시고요. 아, 네. 차이는 채소할 때 채자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차이라고 해요. 蔬菜. 한 번 더. 蔬菜. 蔬菜. 네. 그리고 중국인들은 향이 독특한 고수가 네.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편인데요. 고수요? 네네네. 오. 요 고수를 중국어로는 香菜라고 해요. 香菜. 한 번 더. 香菜. 香菜. 네. 그 외에도 시금치라든지 콩나물, 가지, 감자, 고구마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예. 중국인들도 많이 좋아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배워보죠. 가지, 감자, 고구마. 네. 자, 우선 가지라는 표현은요. 예. 우리 가지? 사진 찍을 때 이거 많이 하는데. 이거 배웠었는데, 이거. 네. 치즈. 그렇죠. 치에즈. 치즈. 한 번 더. 치에즈. 치즈. 그렇죠. 그리고 감자는요. 땅에서 나는 콩이란 뜻으로 네. 투도. 투도. 한 번 더. 투도. 투도. 네, 여기서 투는 흑토자고요. 또는 콩두자예요. 땅에서 나는 콩이다. 네. 꽤 큰 콩이군요. 그렇죠. 자, 그리고요. 투도. 고구마는요. 네. 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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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띠과라고 하는데요. 네. 띠자는 땅 지자고요. 과자는 오이 과자를 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땅에서 나는 오이. 네, 그런데 진짜 오이란 뜻은 아니고
땅에서 나는 달콤한 고구마는 띠과. 띠과. 네. 그리고 고수라고 해서 향이 독특한 이 채소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잘 드실 수 있나요? 저는 좀 향이 강한 건 첨가는 못 먹어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잘 못 드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고수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면 되는데요. 네. 不要香菜不要香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슈차이. 네. 이 채소. 네. 그렇죠? 슈차이였습니다. 슈차이 이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샹차이. 저는 5576번님 고수 처음에 좀 싫어했는데 중국에서 요리와 같이 먹어보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 또 바로 문자 주셨네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향이 굉장히 센 향신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안 맞더라고요. 자, 다음 기회 중국어 샵 0945번으로 특히 배우고 싶은 표현들 있으실 때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가족이나 또 이 사업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전부 좋습니다. 역시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도권 투데이가 콕 집은 지역 축제 살펴보러 가죠.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오늘 주목할 곳 대한민국 발레 축제입니다. 발레 좋아하시나요? 우리 도정임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발레축제 조직위원장 도정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도 발레를 하셨었나요? 아, 당연하죠. 그렇군요. 네, 발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네네. 몰라 뵀습니다. 사실 좀 발레 하면은 뭔가 그 대중적으로 익숙진 않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서도 또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들은 은근히 누구나 갖고 있어요. 우리 발레 축제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축제인가요? 예, 네. 대한민국 발레 축제는 지금 올해 6번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표 발레 축제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발레를 모토로 국립발레단, 유니버셜 발레단, 서울 발레 시어터 등의 국내 정상급 유수 발레단들과 중견 안무가와 젊은 안무가들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안무작 등을 다양하게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예. 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발레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약 2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뭐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일반 관객들도 점차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느끼는 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일반 관객들도 많이 찾아오나요? 네. 지금 사실 발레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람으로도 좋지만은 또 뭐랄까 다이어트나 어떤 운동요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어린아이서부터 성인들까지 발레를 배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아요? 네, 그러면요. 그리고 일단 발레는 몸의 자세를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예술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력과 함께 유연성을 기를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몸의 선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그 일반 관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 발레 하면 또 원래 그 배우들이 연기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이 발레 동작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좀 감안해서 본다면 아주 다채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은 발레도 해볼 수 있고 그럽니까? 네네. 우리가 발레 체험 클래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배워볼 수가 있고 수업도 진행이 되고 뭐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저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발레리나가 직접 강의를 하면서 초심자부터 취미 발레인까지 아주 재밌게 발레를 경험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래요? 선착순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평소에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네. 자, 그럼 아이들이 같이 가도 좋겠네요.
그러면요, 어머니랑 같이 네. 아이와 같이 오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직접 발레를 해볼 수 있고, 거기 예술의 전당이니까 또 주변에 같이 구경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것들 더 즐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클래식 발레에서부터 모던 컨템포러리를 다 진행을 하고요. 네. 또 우리 발레리노 출신 사진 작가가 박기섭 분이 사진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잘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발레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발레인 것 같고, 모던 네. 컨템포러리는 뭡니까, 위원장님? 컨템포러리는 발레 동작을 이용해서 조금 표현적이고, 네. 그리고 틀에 박히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좀 궁금한 것이, 네네. 그 초심자들이 그 발레와 관련해서 내가 좀 이제 공부해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왜 우리가 그림도 딱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면은 선뜻 이렇게 감상하는 게 좀 주저되는 것처럼 그런 초심자들을 위해서 쉽게 발레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 외에도 그런 어떤 수업들도 있나요? 네, 지금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발레단에도 그리고 서울발레시어터, 유니버셜 발레단, 그런 데서도 발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작뿐만 아니라, 또 역사와 그런 문화의 흐름들을 다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3일부터 29일까지인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네. 내가 발레를 직접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내가 발레와는 상관없이 살아왔다.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공연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요번에 신데렐라 공연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네. 네, 그거는 조금 어린아이들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코믹한 발레이기 때문에 예.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신데렐라 공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입니다. 여기서 네네. 이제 네. 펼쳐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가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발레 축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임 위원장이었습니다. 요즘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게 참 희석된 게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 평범한 세상 꿈꾸면 안 될까요? 왜 도자기를 빚으면 도에 가고 그림을 빚으면 미술 가고 음악을 빚으면 음악 가잖아요. 사람을 빚으면 선생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긴 한데 최근에 많이 그 의미가 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승님께 다시 한번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네요. 끝곡은 듀란의 오디너리 월드입니다. 평범한 세상 끝곡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